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수야. 귓가에 평소와 다른 긴장한 듯 싸늘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오빠의 성격을 알기에 오빠의 전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오빠는 숨을 고르는 듯 한숨을 두어 번 내쉬더니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한다. 엄마가 수면제를 드셨다. 소량의 수면제 복용이라 별 이상은 없다는데 그래도 너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한양병원으로 와. 순간 머리 뒤편이 쭈뼛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다. 나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나지막하게 비명을 내질렀다. 엄마가 약을 드셨다고?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임혜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빨간 에나멜 구두입니다. 이 작품은 동서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온 세상이 꽃향기로 가득하고 꽃의 향연에 어디론가 뛰쳐나가야만 될 것 같은 날들의 연속이다. 나는 늦은 저녁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드라를 뒤로 한 채 집 앞 공원으로 향하는 중이다. 나에겐 유일한 공간인 공원 벤치는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다. 때로는 운동을 핑계 삼아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캔맥주 2-개를 사서 마음을 달래는 장소다. 사실 드라는 나에겐 첫사랑이다. 20대 초반 철 모르는 나이에 만나 사랑을 했고 이른 결혼을 했다. 달콤하기만 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건 아니지만 신혼 초부터 드라와 나는 늘 삐거덕거렸다. 마치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은 것처럼 결혼 생활은 나의 발목을 잡았다. 세상을 철없게만 바라보는 드라는 아직도 피터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인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소규모 비디오 제작 유통 사업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건 모두가 밀레니엄을 맞은 그 시기였다. 변해가는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무지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밀레니엄을 앞둔 시점에서 비디오 시장은 사양새에 접어들었고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한 드라의 사업이 잘 될 리는 만무했다. 어느 날 우리는 부도를 맞았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부도란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속이 답답하다. 그 뒤 드라는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드라만 가정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는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드라는 아직도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아니, 이젠 아예 가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내 물음에 드라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사람처럼 같은 말만을 반복한다. 기다려 달라고, 곧 할 일을 찾겠다고, 이제 곧 다시 직장을 잡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말한다. 마치 세상의 진실은 자신의 눈에 다 담은 사람처럼 그런 말을 읊조릴 때의 드라의 눈빛은 진지하고 선하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캔 맥주를 따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 엄마일 거야. 나는 지레짐작하며 전화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엄마는 매번 저녁 시간이면 내게 전화를 해 잠이 오지 않는다. 만신이 쑤시고 아프다며 투정을 부리곤 한다. 엄마가 챙겨 드시는 약이 몇 갠데 어지간한 건 아파도 참아야지. 엄마 나이를 생각해봐.
여기저기 안 아플 나이인가?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라며 나는 짜증을 부리곤 한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전화를 해온 건 오빠였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수야. 귓가에 평소와 다른 긴장한 듯 싸늘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오빠의 성격을 알기에 오빠의 전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오빠는 숨을 고르는 듯 한숨을 두어 번 내쉬더니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한다. 엄마가 수면제를 드셨다. 소량의 수면제 복용이라 별 이상은 없다는데 그래도 너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한양병원으로 와. 순간 머리 뒤편이 쭈뼛해지면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다. 나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나지막하게 비명을 내질렀다. 엄마가 약을 드셨다고? 어슴풀의 저편에 가냘픈 듯 가녀려 보이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인다. 그녀다. 나는 잠시 멈춰 가빠진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시간은 그녀를 피해가는 걸까? 시간의 흐름의 역행을 몸소 보여주듯 그녀는 여전히 가녀리고 눈에 띄게 화사했다. 고모 괜찮으셔. 많이 걱정했지? 언니 걱정 마. 그녀를 쳐다보는 내 눈빛이 강렬했던 탓일까? 정화는 나를 보자마자 안부 인사도 없이 엄마의 안위부터 내게 알려왔다. 어떻게 알고 왔어? 나도 모르게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고모한테 안부 전화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오빠한테 전화했다가 알게 됐어. 순간 짜증이, 아니 짜증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랬구나. 정화는 어릴 때부터 줄곧 엄마를 자신의 엄마인 양 친자식인 나보다 더욱 믿고 따랐다. 나는 엄마의 무시함을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눈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정화의 모습이 신경 쓰였다. 수면제를 먹은 노인네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달려온 옷차림이라고 하기엔 정화의 모습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예뻤다. 그랬다. 정화는 늘 그랬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던 오래전 그 어느 날부터 그녀는 화사한 모습으로 줄곧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정화를 처음 보게 된 건 아빠의 생일이었던 것 같다. 평소 엄마는 밖에 나가지 않을 때에도 곱게 화장을 하고 언제나 밝고 화사한 옷들을 입었다. 어린 내 눈에도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뻤다. 엄마는 그날도 여지없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총총히 걸어오는 아이가 있었다. 새하얀 원피스에 반짝이는 빨간색의 에나멜 구두를 신고 누군가 정성스레 빗어준 듯 까만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은 어린 내 눈에도 천사 같았다. 어머, 이게 누구니? 얘가 정화니? 엄마는 어린 정화를 냉큼 안아들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그때 엄마의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찌나 환하고 밝은 웃음이던지. 그러고 보니 엄마는 내게 그런 표정이나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단 한 번도. 평소에 확인할 수 없었던 엄마의 밝고 조금은 과장되어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되었다. 그날 난 주목받지 못했다. 친척 누구에게도, 아니 그보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엄마의 시선에서 멀어져만 갔다. 엄마는 딸인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화를 챙겼다. 어린 마음에 나도 정화처럼 저런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가족 사진을 찍자는 누군가의 요청에
모두 어색한 포즈를 지으며 자리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외삼촌 손을 잡고 서 있는 정화를 끌어당겨 냉큼 안고는 내 옆으로 다가왔다. 찰각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맞춰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량의 수면제를 드셔서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정화의 말을 뒤로 한 채 응급실로 향했다. 엄마 괜찮으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의 발 뒤에 한껏 노여움이 배어있다. 늘 바빠 이리저리 쫓기면서 사는 오빠가 안쓰럽다. 오늘따라 오빠의 양볼이 푹 패어 보이는 게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오빠의 말에도 엄마는 허공만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니 엄마는 눈을 똑바로 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엄마의 눈에 시선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나를 예면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섬뜩한 전율이 일었다. 혹시 엄마 심장이 멈춰버린 건 아닐까. 그 순간 다급해진 나는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댔다.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서야 안도감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순간 엄마의 몸이 멈칫거리며 나를 향해 시선을 내리꽂는다. 먹고 사느라 힘든 자식들 앞에서 때 아닌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 엄마가 한없이 미워진 나는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쩜 그리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엄마만 살기 싫어? 나도 살기 싫어. 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 수면제 남았음 나도 줘. 다 먹고 죽어버리게. 나의 모진 말에도 엄마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나의 차림새를 지긋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니 아직 젊은 애가 그게 뭐니? 역시 엄마다. 엄마의 첫마디는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엄마는 한밤중에 수면제 소동을 벌여 헐레벌떡 달려온 딸 걱정보다 남들 눈에 비춰진 엄마의 체면이 먼저였다. 나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쌩쌩한 엄마의 목소리에 황당했고 놀라웠으며 엄마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 나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아니 그보다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내 예상이 맞아 들어가매 역시 엄마다를 속으로 애치고 또 애쳤다. 엄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밤중에 사람 놀래키고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잠도 안 오고 해서 수면제를 좀 많이 먹어서 그래. 그나저나 넌 아직 애가, 젊은 애가 꼴이 왜 그러니? 예쁘게 좀 하고 다녀. 엄마가 뭐라 했어.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밥이 아니라 내 얼굴 꾸미는 거라고. 정화 봐라. 아직도 처녀 같고 얼마나 예쁘니? 다시 시작이다. 엄마의 정화 사랑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예뻐진다고 해도 엄마는 정화와의 비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들이 나의 이성을 짓밟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빠오르는 숨을 고를 때에는 이미 결코 내 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아, 또 비교야? 난 나고 정화는 정화라니까 엄마 왜 자꾸 그래? 하긴 엄마 딸은 내가 아니고 정화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우리 사이에 암묵적으로 금지된 단어들. 뒤를 돌아보았다. 얼어붙은 듯, 아니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공허한 표정으로 그녀가 서 있다. 친척들 앞에서 내가 한껏 울음을 터뜨린 이후 정화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음엔 외삼촌이 일이 생겨 잠시 머무르는 거라고 엄마는 말했으나 외삼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 그런 정화를 엄마는 살뜰히도 챙겼다.
정화의 긴 머리를 빗어 곱게 묶어 주었으며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며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나보다 정화를 챙기며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없이 마음이 아팠다. 어린 내 머릿속에 깜빡깜빡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영원히 엄마를 정화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며 무서워졌다. 혹시 정화가 엄마 딸이고 나는 주워온 아이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린 내 눈에 비친 엄마의 정화 사랑은 끔찍했다. 엄마를 정화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사촌 동생이라는 미명 아래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해 오롯이 내가 받아야 할 엄마 아빠의 사랑과 오빠의 애정까지 모두 뺏어간 정화가 죽도록 미웠다. 온갖 잡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내 가슴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정화의 머리를 곱게 빗질하며 환하게 웃는 엄마에게 왜 정화만 예뻐하냐고 대놓고 떼를 쓰며 소리쳤다. 엄마는 울상을 지으며 볼멘 소리로 같은 질문만을 반복하는 댁에 이렇게 말했다. 정화는 너보다 어리잖니. 그리고 얼마나 예쁘니. 인형같이 생겼다. 너도 엄마처럼 동생 좀 예뻐해줘. 엄마의 폭언에 가까운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에 열이 올랐다가 사라질 때쯤 나는 나만의 엉뚱한 생각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었다. 내가 사내아이 같아서 엄마는 싫은 거구나. 나도 정화처럼 다소곳하고 예뻐지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 갔다. 그때부터 난 엄마를 정화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우겨댔다. 나도 정화처럼 공주 같은 원피스에 예쁜 에나멜 구두를 사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댔다. 그럴 때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엄마는 피식 웃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순간 나는 어쩌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정화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내 맘을 다 알아? 나쁜 계집애. 정화는 요즘도 매일같이 전화해. 매일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딸년이란 게 전화해도 냉랭하기만 하고. 엄마의 말들이 저 멀리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패배다. 처절한 패배. 난 늘 정화 앞에서 패배자다. 순간 열패감이 강하게 밀려온다.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울컥하는 마음을 다 잡아본다. 자존심만은 누구 못지않은 강한 나이기에 엄마는 승부를 위한 게임을 하려면 준비나 시키고 하지. 하필 이런 순간에 또 비교나 당하고. 엄마의 사랑이 딸인 나보다 정화에게 향할 때마다 정화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쑥쑥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뿐인 오빠의 물감을 두고 정화와 생탈전을 벌였다. 사실 난 그날 미술 수업이 없었고 오빠가 자신의 물감을 정화에게 건네주는 것을 심술궂게 바라보다가 내가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오빠는 내 손에서 물감을 빼앗아 정화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수 왜 그래? 너 오늘 미술 수업 없잖아. 오빠가 어떻게 알아? 미술 수업 있어. 오빠는 피식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데 표정을 다 읽었다는 듯이. 시간표 다시 봐봐. 없는데 뭘. 나는 오빠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정화를 바라보았다.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정화를 쳐다보는 내 눈빛은 사나웠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정화를 노려보았다. 점점 달아오르는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황급히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패배자가 된 듯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로 향하는 내내 나는 어떻게 하면
정화를 이길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다. 내게 있어 정화는 늘 경계하고 공격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정화가 정말이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다 드디어 나는 정화를 골려줄 비책을 찾아냈다. 그날 밤 식구들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린 나는 엄마에게 조르고 또 졸라도 사주지 않는 반짝거리는 정화의 빨간 에나멜 구두를 들고 마당으로 향했다. 모두가 고나게 잠든 고요한 밤, 마치 정화를 패대기 친다는 통쾌한 기분을 안고서 정화의 빨간 에나멜 구두를 메리가 살고 있는 계집 속으로 무참히 던져버렸다.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할 거면 정화도 신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말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메리야, 제발 너의 강한 힘을 보여주렴. 너의 튼튼한 앞니로 반짝거리는 구두를 잘근잘근 씹어주지 않으련? 다음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친 나는 집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밤사이 메리가 사정없이 물어뜯어 놨을 구두를 생각하며 정화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해 보았다. 집안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며 머릿속으로 내가 해야 할 거짓말들을 생각해냈다. 혹시라도 엄마가 물어보면 메리가 물어가는 걸 봤다고 말해야지. 아니, 아예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까? 온갖 공상을 하며 은근슬쩍 마당으로 내려가 메리 집을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한쪽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빨간 에나멜 구두를 보며 나는 화들짝 놀랐다. 밤사이 메리가 물어뜯어주길 바란 에나멜 구두는 화사한 햇볕을 받아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메리 집에 있어야 할 구두가 어째서 마당 한편에 놓여 있는지. 밤사이 누가 메리 집에서 구두를 꺼내 마당에 가져다 놓기라도 한 걸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두에 대하여 말이 없었다. 마치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그날 아침 분위기는 어색하고 스산했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말이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된통 엄마에게 야단 맞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일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지나가 버리니 내 마음은 더욱 답답해져만 갔다. 속 시원하게 엄마에게 털어놓고 야단이라도 맞았더라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어쩐 일인지 빨간 에나멜 구두에 대해서 내게 캐묻지 않았다. 엄마 눈치를 보며 허탈감에 빠져 혼자 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햇살이 부서지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어느 날 평소 말수가 없으신 아빠가 나를 데리고 극장에 갔다. 마침 그때 엄마랑 정화는 동네 목욕탕에 가고 없었다. 정화는 나보다 한 살이 어렸지만 그 당시 나보다 키도 크고 마른 체형인 반면 나는 작고 뚱뚱했다. 벌거벗은 모습까지 정화와 비교당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목욕탕에 같이 데려가려는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팅겼다. 정화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늘 아빠는 엄마와 나를 데리고 극장에 가곤 했다. 나는 영화보다 돌아오는 길에 내 품에 안겨주는 갖가지 선물들을 가질 욕심에 아빠를 따라 극장에 가는 걸 좋아했다. 그날 아빠는 영화도 보여주고 만두도 사주면서 내게 말했다. 예쁜 딸, 요즘 얼굴이 헬쑥해졌네. 많이 먹어. 만두 제일 좋아하잖아.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며 잔뜩 볼맨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내가 정화보다 안 예쁘지? 그래서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지? 아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야, 요즘 엄마가 밉지? 아빠도 엄마가 밉단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누가 마음 아프게 해? 아빠가 빨간 구두 사줄게. 아빠는 세상에서 이수가
제일 예쁘단다. 빨간 구두란 말이 아빠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며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마치 내가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어둡고 차가워진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 듯 했다. 가슴이 쿵하고 무너져 내리며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그날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그토록 탐내왔던 빨간 에나멜 구두를 사주었다. 너무 희어서 저절로 내게 환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하얀색의 원피스와 타이즈까지 여러 켤레 내게 안겨주었다. 교내 축제에서 만난 그는 단연 돋보였다.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흡사한 애형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일까? 그랬다. 그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니 어쩌면 그 이후로 성장 과정에서 함께 자라버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말끔히 해소시켜줄 외모의 소유자였으며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그때 나는 그의 그런 외모에 한없이 빠져들었다. 언니 그거 알아? 실내의 탁한 공기에 답답함을 느낀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서성이고 있었다. 멀리서 들어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겐 공포에 가까운 나지막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또다시 나는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는 왜 정화 앞에만 서면 이토록 작고 초라해지는지. 조금은 낯선 얼굴로 그녀는 서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난 늘 언니가 부러웠어. 언니의 열정적인 모습도 외향적인 성격도 특히나 부러웠던 건 고모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지. 평소 그녀답지 않다. 무슨 말이야?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고모 겉으로는 윽박지르며 언니한테 화내는 것 같아도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언니 그거 모르지? 넌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하니? 또다시 몸 안에 신경질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핀잔주듯 건네는 말에 정화는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엄마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언니는 모르잖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도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언니랑 고모처럼 티격태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 수은등 불빛 때문이었을까? 오늘따라 정화의 표정이 유독 창백해 보인다. 여자는 데이트할 때 수은등 아래 서서 남자를 보면 안 돼. 나트륨 등이 예뻐 보이거든. 나트륨 등이 있는 곳 아래서 데이트하렴. 언젠가 엄마가 내게 들려준 말이 생각났다. 그래, 수은등이어서일 거야. 지금 그녀가 창백해 보이는 건. 나 처음 고모네 집에 왔을 때 언니 내 빨간 에나멜 구두 갖고 싶어 했잖아. 나 사실 그거 언니 주고 싶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구두가 내 발에 맞았겠니? 그냥 주고 싶었다고. 언니가 그 구두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구두 아빠가 고모 집 오는 날 사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의 얘기를 듣는 순간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녀의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동안 미워만 했던 그녀에 대한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갑자기 나는 나 때문에 그녀의 아빠가 오지 못하기라도 한 것 같은 죄의식에 휩싸였다. 가능하다면 이 순간 벌룬이라도 타고 하늘을 날아 구름 속으로 숨고 싶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는 정화를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 유독 창백해 보였던 정화의 표정이 빛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은등이
나트륨 등으로 바뀌기라도 한 걸까.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집안에 들어섰다. 순간 밀려드는 피로감을 뒤로한 채 목욕탕으로 향했다. 샤워 꼭지 앞에 서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살포시 눈을 감았다. 조금씩 더 수도꼭지를 뜨거운 쪽으로 돌리며 그 뜨겁고 차가움의 조절조차 언제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란 걸 다시금 깨닫는다. 목욕 타올로 몸을 감싸며 젖은 발을 깔판에 문지르며 발바닥에 전해오는 야릇한 간지러움에 살며시 몸을 떨었다. 현관 앞으로 다가가 신발장 문을 열었다. 드라의 신발 옆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나의 구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구두의 켤레를 세어본다. 그러다 마치 새삼스레 처음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구두 절반 이상이 빨간 구두라는 사실에 놀란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유독 욕심을 낸 건 빨간 구두였다.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빨간 구두를 왜 이리 많이 산 거야? 신발장을 열 때마다 드라가 하던 말들이 귓가를 맴돈다. 요즘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사는 게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인다. 그동안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미명 아래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처절한 모습 또한 모두 부질없는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남편의 무직을 숨겼으며 심지어 동네 슈퍼를 들락거릴 때도 동네 사람들을 의식해 옷차림과 화장에 신경을 썼다. 남들보다 예뻐 보이고 싶었으며 늘 자식 자랑을 일삼는 친구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다. 아니, 나의 내면에는 항상 엄마에게 인정받는 엄마의 딸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늘 정화와 비교하는 엄마에게 난 예쁜 엄마 딸이라고 당당하게 애치고 싶었다.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어릴 적 부스스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면 엄마는 늘 곱게 단장을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셨다. 그런 예쁜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엄마와 나와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정화가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었다. 내 엄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만의 예쁜 엄마라고 으쓱대고 싶었다. 외모에 집착하는 엄마가 좋기도 믿기도 했거니와 당당하게 엄마에게 인정받는 예쁜 딸로서 언제나 우뚝 서 있고 싶었다. 문득 이대로 모든 걸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와 함께 다정한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다면 밤새 소나기 퍼부은 뒤 비개엔 맑은 어느 날 아침처럼 답답한 마음이 말끔하게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갑자기 나는 충동적인 생각에 휩싸여 울컥거리는 감정을 움켜잡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나지막이 전해져 오는 엄마의 음성에 나는 살짝 목이 벤다. 미안해 엄마. 늘 사는데 지쳐서 엄마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내가 엄마 마음을 알기나 해? 일찍부터 사랑 타령만 하다가 결혼하더니 아직까지도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널 보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가끔씩 전화라도 하면 뭐가 그리 바쁜지 매번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내가 야속했다. 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 정화가 매일같이 전화한다면서. 엄마 정화 좋아하잖아. 순간 심술궂은 생각에 휩싸여 엄마에게 쏘아붙였다.
정화만 예뻐한다고 투정 부리지만 이수야,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정화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애잖니. 언닌 내가 보듬어 줘야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니. 엄마는 그동안 나에게 쌓여있던 앙금을 모두 쏟아내려는 듯 쉴 새 없이 했던 말들을 반복했다. 마치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처럼 나는 묵묵히 엄마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내게 엄마는 갑자기 사뭇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이수야, 정화는 어떻게 관리했기에 아직도 처녀 같고 그리 예쁘다니? 순간 나는 투정 부리던 어릴 때처럼 볼멘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애모에 신경 쓰고 살아. 엄마 눈엔 그저 정화밖에 안 보이지? 그런 나를 향해 엄마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다. 그렇게 너도 정화처럼 예쁘게 태어나지 그랬니? 넌 왜 날 안 닮고 내 아빠를 닮았나 몰라. 너 아빠는 눈도 작은데 아직 안 늦었어. 쌍꺼풀만 해. 그래도 좀 낫겠다 얘. 역시 내 엄마다. 내 엄마는 다른 엄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개성 넘치는 귀여운 엄마다. 엄마의 애모 사랑은 아마도 영원히 계속될 듯하다. 나는 계속되는 엄마의 수다에 간간히 추임새를 넣어가며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애로웠던 거구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그러다 문득 나는 어릴 적 빨간 에나멜 구두를 누가 마당에 도로 갖다 두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예전에 정화구두 내가 메리 집에 패대기 친 거 알아? 그거 엄마가 도로 마당에 갖다 놓은 거지? 엄마는 나의 물음에 한껏 높아진 개성에 가까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러워! 베란다 창밖으로 내다배는 흐드러지게 핀 밤의 벚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밤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참 귀여운 엄마이군요. 그 경황에 딸한테 아직 안 늦었다고 쌍꺼풀만 하라고 하는 걸 보면요. 정화를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준 엄마이군요. 짧게 언급했지만 이수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군요. 첫사랑 남편이 부도를 맞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반복하죠. 기다려달라고 곧 할 일을 찾겠다고요. 이수도 엄마만큼 귀여운 구석이 있군요.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남편의 무직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첫사랑 드라가 세상에 나가 버젓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수의 삶이 얼마나 반짝거릴까요? 하지만 드라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준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를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하면 봐줘도 된다고 말하면 이수가 화를 낼까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냐고요. 그냥저냥 잘 살아가고 있는 이수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